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다들 잘 들리시네요. 지금 이제 막 들어오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지금 대기실에 들어올 때마다 제가 이제 줌으로 들어오는 분들을 수락하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도 줌으로 소그룹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음, 소그룹실로 이제 이동을 해서 랜덤으로 짜드릴 거거든요. 또 랜덤으로 가니까 제가 누가 누구하고 같이 만나실지 저도 알 수 없어요. 만나시면 잘 상담을 연습하신다 생각하고 또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어떤 상담에 대한 부분도 아마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아마 선택하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좀 배워 가실 수 있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한 시간에 한 가지씩이라도 배워 가실 수 있는 운영을 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사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지금 중요한 시기이고, 이 시기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군가 교제해주지 않고도 상담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 정말 이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성인이 됐을 때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우리 많은 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문제를 보게 됐을 때, 또 만나게 됐을 때, 그 부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함께 또 진행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아마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 3분 정도 기다렸고요. 오늘 38명 참여해 주셨네요. 왜 유튜버들이 이 참여자의 수에 민감한지 알 것 같아요. 좀 그 마음을 살짝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사실 평일에 이렇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신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화면에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유주한 형제님 계시네요. 예, 잘 들리시죠? 예. 제가 지난주에 깜빡하고 끝날 때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어쩌나 당황스럽든지. 유주한 형제님 시작하실 때 기도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또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익산 대륙교회 유주한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상담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배운 것을 통해서 교회학교 또 아이들에게 또 중고등부 또 친구들에게 올바르게 또 상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씩 적용함으로써 또 아이들과 또 친밀한 관계를 또 교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습회를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 저에게 이제 상담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준비하는 부분들, 이게 항상 이제 준비해서 이제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서 정신질환자들을 많이 이제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말 다양한 문제를 가진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담에 대한 요청들을 아마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만 돌아보더라도 저는 이제 그 운영을 하는 역할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질환을 직접 만나진 않지만 정신질환자를 만난 직원이 저한테 와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다, 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됐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하고 이제 상담을
이제 보고라고 얘기하는데,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과 태도를 이제 보이는 상황들을 계속 매일매일 사실 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이 어떤 상황이 있다 그러면, 오늘 여직원이 저한테 사고 날 뻔했다고 어제, 그래가지고 뭐 보복 운전 당했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 진짜 바빴는데, 바빠 죽겠는데 저런 얘기 왜 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진짜 많이 속상했겠네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훈련을 일상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상담을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누는 청소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이런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상담과 연결되면서 나중에 어떤 신뢰관계가 되기도 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좀 배웠던 부분들을 이제 한번 실천해 볼 것들이 있으면 하시면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부부관계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참 좋을 수 있고요. 자녀한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도들과 우리 청소년들한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주차 강의예요. 총 4주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문제 중심 상담에 대한 부분들, 특히 어떤 죄에 대한 부분들, 심각한 게 아니더라도 뭔가 잘못한 청소년을 만나서 상담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성경의 상담 사례는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를 보면 정말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자기 잘못한 줄은 모르고 막 비유로 막 설명을 하니까 그게 누구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그게 당신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하면서 다윗이 이제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죄를 만나게 되는 청소년들, 죄를 짓게 되거나 잘못을 하는 경우에 청소년들을 우리는 종종 학생회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물론 나의 영적인 어떤 이 영적 충만을 위해서, 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충만함을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상담가의 관점으로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또 선지자들이,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구약 신앙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자세,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로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상담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상담 사례냐, 좀 화면을 보시면 A 학생이라는 학생이 뭔가 잘못한 것을 누가 이야기했냐면 B 학생이 저 말고, 상담자 말고 C 교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A 학생이 어떤 잘못이 있냐 봤더니 부모님이나 뭐 이제 보호자, 뭐 누구든 이제 속이고 교학교 교사에게도 거짓말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학생회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뭐 요새 청소년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요새 뭐 코로나 있으니까 뭐 콘서트 갈 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걸든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거짓말을 하고 학생회에 빠졌다라는 거죠. 몰랐으면 우리 교사들이 편했을 텐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고, 또 알게 되면서 B 학생이 이제 C 교사한테 얘기한 거죠. A 학생이 거짓말하고 어디 갔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을 알게 된 또 보호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에게, 우리 여기 강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에게 우리 애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우리 누구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요청이 왔다라는 설정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겪어보셨어요? 문제없는 교회에 아마 다들 계신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가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사한테 발각되는, 특히 우리 정읍은 좁아가지고 뭐 시내 가다가 봤다라는 거예요. 학생의 시간인데 어디 앞에서 봤다, 이제 이런 이제 제보들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상담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 역할극입니다.
사실 여기서 다뤄야 될 상담의 부분은 A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B 학생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B 학생의 감정이나 어떤 생각들을 좀 살펴보면 당연히 A 학생은 거짓말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찔려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잠깐 표현드렸지만 학생부 끌려가듯이 왜 제 이름을 하면 왜 성백준 선생님이 날 부르지? 그때 내가 거짓말한 거 들켰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있지만 B 학생도 마찬가지로 A 학생하고의 관계가 나빠질 것에 대한 어떤 부담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괜한 얘기한 거 아닌가? 괜히 A 학생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괜히 얘기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물은 않아서 역할극을 각자 자매님 누군지는 얘기 안 하는데 실명 공개하는데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신 분이 계신데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제가 랜덤으로 4명, 5명을 배정해 드릴 거예요. 나가시면 안 돼요. 39명입니다. 나가면 누군지 이름 기억했다가 상처받을 거예요. 근데 4명, 5명을 배정해 드릴 거고 역할을 정해야 되는데 상담교사 1명을 정하시면 되고요. A 학생하고 B 학생을 각각 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한 상황 설정만 해드렸으니까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냥 상담의 연습이다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를 좀 해주신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서로 연기하면서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즉흥적으로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혹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그분은 역할 안 맡으셔도 돼요. 그분은 안 맡으셔도 되는데 나는 한 번이라도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역할을 맡으시면 다 누구나 훌륭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거짓말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이는 못 드리고 상담 한 건에 한 4분 정도만 드릴게요. 뭐 끝까지 내가 이걸 다 얘 마음을 내가 변화시키고 회개시킬 거야 이런 마음을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기부터 어떤 질문들을 내가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 가운데 각각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뭐 저도 잘 다 모르니까 다들 처음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랜덤으로 정해드리니까 김희, 박, 최 문헌사연전 계시니까 문씨 이신 분들이 처음으로 자기소개 하시면서 이름과 지역교회 이 강의에 참여한 이유 간단하게 얘기하고 간단한 소개하시고 바로 역할극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연습을 해보니까 소그룹을 제가 형성을 하면 수락 버튼을 누르시면 그 소그룹으로 갑자기 다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10분 후에는 자동적으로 그 방이 우리 10대들 표현으로 폭파됩니다. 알아서 폭파되니까 종료 시간이 뜨더라도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각자 알아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혹시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하지 마세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방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40명이시니까요. 제가 10그룹을 만들어 드릴게요. 4명씩 아마 할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할당이니까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잠시만요. 10분 후 그리고 30분에 카운트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가면 수락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회의실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음소거도 끄셔야 됩니다. 음소거를 해제하셔야 돼요. 서로 이야기하셔야 되니까. 자, 회의실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표정이 좋으신 거 보니까 상담을 잘 받고 오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40명 다 복귀하신 거 봐서는 방 안에서 잘 이루어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떠하셨는지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목해서 하시면 굉장히 또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채팅에 내가 상담자한테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어떻게 대답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부분까지도 좋으니까요. 상담자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해주었는지 어떻게 질문을 해주었는지 한번 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으로.
아니, 두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 분은 난 쓸 마음이 없다라는 걸 표현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상담자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였는지, 그 질문을 채팅으로 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리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은데, 예. 한 분이 올려주셨어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교회에 안 나온 학생이겠죠. 학생을 걱정해주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 주었다, 물어봐 줬다, 이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게 이제 도입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왜냐하면 결석을 했으니까 지난주에 무엇 때문에 안 나왔니? 선생님은 네가 나오지 않아서 사실 좀 걱정하고 있었어. 이제 이런 말로 아마 시작할 거죠. 속으로는 야, 네가 거짓말하고 너 안 나온 거 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해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역할을 했는데, 상담자 선생님이 A 학생이 학생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으며 왜 선생님에게 말해주게 되었니? 이제 이렇게. 이거 톤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너 그걸 왜 선생님한테 말했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런 톤은 아니어야겠죠? 그래서 그 말해준 이유에 대해서 아마 A 학생이 걱정된 게 아닐까라는 부분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아마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 학생 역할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왜 학생부에 나오지 않았느냐며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으신 분들, 특히 상담자 역할을 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 기본적인 어떤 태도가 우리 가운데 다 되어져 있는 거죠.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걱정하는 건 뭐냐면 학생에 빠진 이유 자체,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 자체가 걱정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묻는 것 자체가 상담자로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잘 갖춰진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설정으로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한 대표로 축구를 하러 가서 거짓말하고 대표로 아마 출전하게 된 것 같아서 빠지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학급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 뭐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다라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축구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니?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것 같고요. 선생님께 거짓말하지 않고 미리 물어봤으면 선생님은 제 얘기를 함께 듣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대답해 줬다라고 선생님의 입장을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미리 얘기해 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봐 주시고 또 친구들과 놀 때 친구들하고 놀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재밌었겠죠. 당연히 친구들과 놀면 즐겁죠. 근데 친구들과 놀고 난 후에 교회고 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아마 많이 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기분이 어땠는지 물어보고 학생의 시간만큼 우리 교사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학생의 시간보다 친구들과 노는 게 100% 더 재밌을 겁니다. 죄송한데 우리가 100%라고 하진 않을게요. 한 99% 정도는 대부분 다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재미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잠깐 좀 다룰 건데 학생의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알고 계시죠? 또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이유는 어른들이 돼도 어른들도 타인을 의식하지만 청소년기에는 더더욱 타인을 의식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웅심리 이런 거 내가 막 되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 간에 소외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게 훨씬 더 재미가 있든 없든 그게 더 재밌다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 아마 손해보실걸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내 분반보다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구나라는 것을 확인사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용기 있게 하실 수 있는 교사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물어봤는데 거짓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다. 라는 다양한 부분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으시면서 역할들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이거 안 다루고 넘어갈 수 없는데, PC방. 예. 우리 남자친구도 PC방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게임 안 해보셨죠? 예. 해보셨어요? 예. 혹시 옛날에 우리 국민게임 애니팡 안 해보셨어요? 얼마나 중독성 있는지 이런 거 안, 그게 뭔가요? 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네요. 예, 애니팡이 한때 빠져 대한민국이 그렇게 동물들을 잡아짓겠어요? 이렇게 잡아짓겠어요? 예, 잡았어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예, 게임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사실 청소년기 때는 절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 내과학에서는 어려운 뇌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많은 또 내용들을 올려주시는데 여기까지 하면서 잠깐 좀 돌아와 보면 사실 우리가 청소년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하는 이유 자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어떤 내면적인 문제,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말씀도 마찬가지로 사실 교회 학교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어떤 관계의 문제로 번지기도 하고 또 죄의 문제로 번지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놔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교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거고 상담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방치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 거짓말해서 그냥 넘어갔을 경우 다음에 또 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그것이 익숙해지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보다는 성도에게 주어진 어떤 거룩성을 회복한다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겼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았고 성도라면 맡겨진 사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목적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죄를 지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떠올릴 때 꼭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 중 잡혀온 여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 죄에 관련된 부분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이 부분 빼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잡혀온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다음 과에서 이제 다루겠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우리 교사들한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온 여인은 이 여인의 죄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지만 사실 잡혀온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죄에 대한 부분에 좀 더 관점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냐 봤더니 상담을 하셨나 봤더니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죄를 지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특히 학생들이 거짓말하고 교사가 전화했는데 전화 받지 않고 분명히 전화 받을 수 있는데 전화 안 받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화 안 받고 인스타 보니까 막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놓고 있어. 그 시간에. 우리 가끔 그런 거 체크하죠. 사진을 올렸는데 내 전화는 안 받아.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청소년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죠? 내 전화 안 받았는데 그러지가 않죠. 마음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죄를 먼저 지적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이 막 올라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죄를 먼저 지적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부터 이하의 말씀들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슬라이드 보시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대답하여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잘못한 죄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신 게 아니라 상황적인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좀 풀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사실 죄 짓는 것이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죄를 먼저 지적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건도 한번 볼까요? 이 베드로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이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병사에게 칼을 뽑아서 귀를 이렇게 잘랐던 이 사건들이 있는데, 순간적인 어떤 성격들이 이렇게 막 욱해서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이것도 분명히 죄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야, 너 왜 그러냐 라고 지적하시지 않았고, 또한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봤더니, 나중에 본문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라고 하면서 죄를 먼저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교훈에 더 초점을 맞추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너 그 거짓말한 거 잘못이야 라고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거짓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살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담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4시간밖에 안 돼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빠져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청소년 시기를 다 겪어봤잖아요. 그때 내 모습을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린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더더욱 그렇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죠.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청소년들은요, 성인에 비해 타인을 굉장히 의식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어떤 눈빛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청소년들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가끔 내가 연약해져 있으면, 내가 뭔가 마음이 어려우면, 특히 관계에서 어려우면 나 째려본 거 아닌가? 왜 나한테 저렇게, 날 왜 저렇게 쳐다보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에이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일도 청소년들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타인을 의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친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뭔가 주장을 하는데 누가 들어도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납득이 잘 안 되는 주장도 막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리지만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친구들을 더 의지하거나 의존하거나 그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은 교사들한테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보여지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 끊겨서 보이실 수 있는데 아마 말소리는 그래도 괜찮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벌써 꽤 오래됐더라고요. 이 영상을 굉장히 좀, 이렇게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상황의 힘이라는 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공유해 드리면서 같이 한번 보고 이후의 시간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영상을 켜 드리도록 할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혹시 영상 잘 보이시나요? 손으로 한번 표시 한번 해주실래요? 잘 보이시면, 아, 예, 감사합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제가 플레이 여기 이어서 해볼게요. 이 주인공 표정 보이세요? 예. 이 실험 설계 자체가 6명이 다 짜고 오답을 말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초대된 7번째 대답하는 사람만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다 오답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정답을 얘기할까 오답을 얘기할까에 대한 실험이거든요. 자, 이어서 볼게요.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예. 처음에는 정답을 잘 이야기했죠.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다음 B입니다. B.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게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뭐 저는 혼자 신데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반복이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가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네. 잘 보셨나요? 아, 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끝까지 이제 시간이 있으면 더 보면 좋은데, 보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터뷰에 잠깐 나왔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오답을 이야기했다. 내가 정답을 얘기하면, 남들은 다 오답을 얘기하니까 내가 오히려 더 이상한 게 느껴져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청소년들이 가끔 보면, 왜 저렇게 집단, 뭐 예를 들어서 왕따 같은 거 있죠. 왕따 같은 거 왜 저렇게 하지? 왜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하지?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시기에 나만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타인과 내가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저 무리에서 소외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므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들어보면 소외되는 느낌이 어느 감각을 일으키냐면 통각을 일으킨대요. 통각. 좀 더 쉽게 얘기 드리면 이렇게 꼬집어 보시면 아프잖아요. 내가 어느 그룹에서 소외되는 것 같다. 그게 이 꼬집는 느낌하고 동일한 감각을 일으켜서 아픔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누군가로부터 소외되거나 다르게 행동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우리 교회 학교에 좀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 저 금분교회는 지금도 토요일에 학생회를 하거든요. 토요일 2시부터 5시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하는 그 시기이기도 하고, 뭐, 생일 파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놀러도 가야 되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소외돼서 학생이 온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도 갖게 되는데요. 다시 좀 본론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또 딴 데로 세면 안 되니까. 꼭 기억해야 될 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생각의 다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꼭 같이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는데 또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뭐가 먼저 보이세요? 이 그림 보면 뭐가 먼저 보이세요? 노 부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기타 치고 있는 사람이 보이기도 할 거고, 그죠? 창틀에 앉아가지고 자세히 보아야 보입니다. 네. 뚫어져라 봐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틀에 앉아 있는 분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집중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보인다라는 겁니다. 달리 보인다. 착시 그림이에요. 착시 그림. 다음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뭐가 먼저 보이는지. 보이세요? 뭐가 먼저 보이세요? 어떤 노신사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있는 노신사가 보이실 수도 있지만, 또 면밀히 들어가 보면 어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 또 여기 보면 강아지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뒤에는 어떤 노을이 지는 어떤 바다처럼 보이기도 하고, 각각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먼저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그림. 이 사람 올라가는 걸까요? 내려가는 걸까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올라간다. 게다 올라가고 있다. 아무도 올라간다고 생각 안 하시네. 나만 들면 굉장히 이상해질까봐 그러신 건 아니죠?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래도 내려간다라고 보여주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요, 이 사람을 보느냐, 이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림이죠.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내가 어디에 어떤 것을 집중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제일 논란이 많이 되는 그림이 이건데, 어떤 거냐면, 이거 나무 막대가 3개일까요? 4개일까요? 3개다. 3개. 3개로 봤다. 4개로 봤다. 이거 투표로 결정 못해요, 이거. 이 사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보면 하나, 둘, 셋, 4개인데, 이 사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보면 하나, 둘, 3개처럼 보이는 그림이겠죠. 뭐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생각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문제라도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할까요? 욥기 말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 문장이 뭐냐면 바로 이 문장인데요. 땡땡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친구 누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문장이 19번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라고 주장하면 욥의 친구들은 B라고 얘기하고 C라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계속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들이 욥기서에 막 등장을 해요. 누구 말이 옳을까요? 상담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의 결론적인 부분들을 보니까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결론적인 내용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욥이 고백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부분에 욥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목적으로 두고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갑론을박을 벌여도 내가 내 주장을 아무리 잘해도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한들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상담 시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상담 시간은 결국에는 내가 오늘은 죄에 대한 부분이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게 사실 상담의 초점이 되어야 될 겁니다. 네가 나한테 선생님한테 잘못한 거야 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렇게 의미 있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라는 부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수를 상담자로서 줄이고 좀 더 도움을 줄까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모든 부분들을 다 이 책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 중에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말의 다툼을 자주 하는 관계에서는 왜 자주 할까 봤더니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단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 평가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상담 과정 가운데서 상당히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좀 더 배워가는 시간, 남은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사례예요. A 학생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 학생이. 선생님, 저 사실은 학생회 나오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학생회 나가기 싫다고 하면 혼나니까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 많은 교사들이 실수하는 어떤 태도나 표현들이 이제 이런 표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가하는 표현들. 예를 들어서 그럼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너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혹시 제가 이렇게 표현 드리면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잘못을 했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저 1대1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네가 그렇게 행동한 거 너 지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마음이 드세요? 벌써 입 나오신 분이 있는데 되게 벌써 이 표현이 싫었나 봐. 좀 짜증이 날 만한 표현인 거죠. 예. 이렇게 평가하는 태도, 너 잘못 없다고 생각하니? 라는 평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면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열다가도 다시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추측을 할 수도 있어요. 야 그렇게 너희 부모님 무서워? 그렇게 넌 무섭게 생각하니? 야, 내가 볼 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부모님처럼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여기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선생님 들을 땐 좀 핑계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예. 아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막 평가하면서 그건 핑계 아니니? 사실 핑계처럼 들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아이에게 표현하게 되면 상담을 진행해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관찰을 위한 질문에서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보통은 질문을 하실 때 아이가 어떤 말을 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질문하시는 것이 좋아요. 재질문이라고 하고 또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질문이라고도 하는데 자 어쩔 수 없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니? 라고 하면서 우리 A 학생이 말하는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했던 행동이 도대체 어떤 행동인지에 대한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보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어떤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한 거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는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배웠다 그래서 다 동일하게 쓸 수 있느냐? 그러긴 쉽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구체화하는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을 다시 한번 말하게 하는 것. 남한테 들은 거 말고요. 내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어 했더니 사실 뭐 거짓말하고 어디 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제 이름을 넣으면 백준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우선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죄에 대한 부분들, 잘못한 것을 생각해보고 내가 이것은 잘못했구나라는 부분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내뱉으면 그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그래요. 사람은 다 내가 말을 내뱉으면 그걸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거짓말하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그건 잘못된 행동이죠 라고 얘기하면 스스로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스스로 이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에 대한 부분들,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좀 더 이어가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물었더니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거짓말은 잘못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절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청소년이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여기 보면 비합리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누군가 대화를 하실 때, 상담을 할 때 비합리적인 주장을 할 때는 꼭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도, 절대, 결코 이런 단어들을 쓰면 이거는 비합리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허구한 날, 이거 사투리인가요? 저 사투리 많이 쓴다고 지적받았는데 허구한 날 늦게 들어오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하루도 안 빼놓고 늦게 들어왔을까요? 이거 비합리적인 거죠. 이건 그럴 수 없어요. 절대. 너는 맨날 그러니? 맨날 그럴 수 없죠. 근데 이런 표현들이 다 비합리적인 건데 여기도 보면 청소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절대 못할 것 같을까요? 절대 못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내가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아무도 다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없다면 선생님은 왜 여기서 상담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다 비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들이 가끔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평가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태도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평가하시면 안 돼요. 평가 어떻게 하냐 봤더니 선생님 볼 때는 너는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아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무에게도 관심 받고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반대 주장을 지금 상담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부모님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화가 단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 학생이 잘못된 부분을 비합리적인 신념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상담자로서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더 이상 상담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야, 선생님 볼 때 내가 또 부모님을 잘 알아요. 그러면 이 부모님, 너희 아빠 잘하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나는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학생은 이렇게 해서는 상담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적인 태도 좋지 않고요. 두 번째, 추측하는 거죠. 야, 선생님 볼 때 너는 많은 사람한테 관심을 받고 지내는 것 같은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100%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측해서는 상담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다 대고 야, 너처럼 관심 받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더 관심 받으려고 그러냐? 뭐 이제 이렇게 비난한다 할지.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 이렇게 비난하는 상황까지 이르면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들은 청소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선생님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시 논리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데 이것은 상담을 잘 이끌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부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네가 얘기했던 것 중에 보니까 절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비합리적인 생각이니까 정말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이유가 뭘까? 라고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너에게 관심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막 대답하다 보면 한 10명 중에 한 6, 7명은 자기가 주장하면서도 내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억지를 부리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은 또 어떤 방법을 쓰냐면 화제를 자꾸 돌리려고 그래요. 이 대화에서 다른 또 얘기를 하려고 하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포인트들을 잡았다가 다시 또 질문해주면서 네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나 시간이 오늘 많지 않을 것 같은데 9시가 또 넘었어요. 근데 이건 조금만 더 다룰게요. 퇴행된 모습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어린아이처럼 갑자기 울 타이밍이 아닌데 갑자기 우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갑자기. 제가 몇 마디 나누다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아까 대화처럼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고 너는 말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부모님이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어린아이들한테 뭐 조금만 얘기하면 갑자기 표정이 막 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상담자로서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느끼는 부분대로 표현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상담자가 가져야 될, 또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우는 자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함께 울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이 울어주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감정에 대한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울게 되면 야, 너 왜 우냐? 이거 울 일이니?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니고 가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저도 우리 큰딸한테 좀 엄할 때가 있어요. 아빠 생각할 때 이거 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후회스러워요. 계속 울고 있는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울 때는 충분히 울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새는 손수건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안 들고 다녀요. 티슈 있으면 티슈를 갖다 준다 할지 잠깐 환기시킨다고 하거든요. 상담에서는 잠깐 어떤 긴장된 분위기를 잠깐 멈추는 거예요. 환기, 뭔가 좀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도록 티슈를 가지러 잠깐 일어나서 가지고 온다 할지 또 건네준다 할지 아니면 정말 슬픈 일이 있으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너 같은 상황이면 굉장히 슬플 것 같다. 굉장히 힘들 것 같다. 나라도 그런 상황이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같이 해줌으로써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눈물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지금 팀장인데 팀원들하고 얘기할 때 팀원들이 가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막 좀 울 때가 있어요. 우리 팀원들이 특히 제가 좀 굉장히 좀 자기 반성입니다. 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이 부분이 이렇지 않은데요 라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팀장님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럴 때 제가 선생님 이게 울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배운 사람이잖아요. 배운 사람이니까 저도 휴지를 갖고 와서 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전환. 그러면서 다시 하고자 하는 얘기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상황을 충분히 들어주는 거죠. 아 선생님 그런 상황이면 충분히 그런 상황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었겠네요. 그런 갈등의 문제가 있었네요.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태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막 상담을 잘 진행했다라고 상담자는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뭐 핸드폰을 갑자기 본다 할지 아니면
막 갑자기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겠다라는 어떤 행동들을 한다 할지. 예, 특히 청소년들 보면 가끔 이렇게 고개 숙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떼쓰는 거죠. 그 7살, 8살 아이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입만 뚝 나와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퇴행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건 뭐냐면 잘못은 인정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를 조금만 더 공감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상담자한테. 선생님 너무 나한테 지적하는 게 너무 날카로워요. 사실 그거 나도 잘못한 줄 알고 있는데 내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는 부분들을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이러면. 그러면 사실 이럴 때는 가끔 우리가, 요새는 그러신 분들 많지 않은데, 복음은 오늘밖에 기회가 없다 생각하시고 끝장을 보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건 복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니어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만나실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겠죠. 지금은 네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으면 선생님이 조금 더 기다려줄 테니까, 아까 예를 들어 C 교사가 있었잖아요. C 교사한테 상담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고 종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만나셔야 됩니다. 꼭 만나고 아이고 끝났다 하시면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만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태도의 변화가 급작스럽게 일어나면 내가 몰랐는데 얘가 갑자기 왜 상담하기 싫은가? 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충분히 물어봐 주시고 다음에 기회를 잡으셔도 되니까, 지금 끝을 안 봐도 되니까 이런 표현들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침묵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다루겠지만 7대3의 법칙은 항상 상담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대답을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데, 질문을 했는데 침묵이 흐를 때가 있어요. 이걸 못 견뎌서 막 선생님의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상담한 사람을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 상담 잘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침묵이 흐를 때는 같이 침묵해주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침묵이 흐르면 다음에 또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좀 기다려줄까? 그래서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최장 한 5분 정도까지도 침묵으로 흐른 적이 있어요. 같이 그냥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어떤 상태의 변화가 있나? 마음의 변화가 있나?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기다려줄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운을 띄어요. 아니면 이런 표현들로 뭔가 이야기할 때, 그때 다시 제가 잘 들어주는 표현들을 하거나 다시 태도를 보이면 다시 말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침묵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은 기다려 보셔도 돼요. 다시 말을 시작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좀 정리해보면, 시간을 잘 지키는 강사가 돼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연약하다입니다. 나도 연약하지만 청소년기 때는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눈에 보이는 거짓말도 쉽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죄에 대한 부분들도 짓고 나서 잘못인지도 모르게 막 행동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생활 가운데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이 관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 평가하는 표현보다는 관찰, 그 아이가 했던 말을 가지고 다시금 질문해보고, 선생님은 이렇게 보았는데 이렇게 본 게 맞니?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보여진 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니? 라고 관찰된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훈련들을 하실 때 상담을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저도 마찬가지 어른이지만 가끔 어린아이처럼 정말 편한 사람한테는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막 갑자기 우는 모습, 감정의 변화, 또
갑자기 말을 안 한다랄지 어떤 태도의 변화, 갑작스러운 어떤 모습들을 보일 때 이것은 나에게 보내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다. 말로 하지 않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청소년들을 대하신다면 충분히 아이들과 상담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채팅으로 올려주신 내용들 볼 때 질문들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아마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것을 주저하지 않으실 교사분들이라는 것도 제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어떠한 문제를 보일 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교제하시고 상담하시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 또 논의할 분들이 계시면 충분히 또 논의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하시면서 교회 학교 안에서 충분히 상담해 주시는 우리 교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까지 마무리하였고요. 언제든지 개인적으로도 좋고요. 뭐 피드백 있으시면 피드백을 좀 주셔서 다음 강의 때 보충해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톡 보내셔도 좋고 하니까 피드백을 항상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